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시장 움직일 만한 특별한 모멘텀은 없었습니다. 자, 다소 이렇게 한산한 거래 속에 코스피 보합권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의 장을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4, 0.29% 밀려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2시간 후 우리 시장 개장을 합니다. 관련된 이슈들 챙겨볼 텐데요.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과장 모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웨이의 휴대폰 자회사 아너가 치고 올라오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련 이슈들 좀 살펴보죠. 일단 화웨이에서 중저가 브랜드를 분사한 것이 아너인데 지금은 스마트폰 판매량 1위 중국에서 그리고 점유율이 18%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 기세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이제 연간 이제 출하량 하는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가 한 2억 한 5천만 출하량 2억 5천만 대 출하량이 나오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6,600만 대까지 이제 출하량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MS 자체가 이제 화웨이는 중저가 시장까지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너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고가에 대한 프리미엄 이제 핸드폰도 출하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크게 좀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과연 애플이랑 삼성이 과연 아성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좀 중요하게 얘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중국 시장에서는 로컬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단가 그리고 애국 소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수요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수요가 부진한 속에서 또 로컬 업체가 괜찮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또 악영향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은 아직은 좀 타이밍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고민도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 DSC 쪽에서는 어떤 계획인지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중국 국내에서는 애플조차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애국주의 소비도 워낙 강한 것 같고요. 지금 뭐 글로벌 시장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폼팩터 변화를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이끌었지 않습니까? 필립이나 폴더까지. 근데 금방 따라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으로 봐야 될까요? 실제로 뭐 폴더블 쪽은 뭐 삼성전자가 비중이 굉장히 좀 이제 빨리 들어오기도 했지만은 실제로 샤오미나 오포나 이제 비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물방 횡지를 1년 먼저 빨리 하긴 했는데 사실 완성도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앞서긴 했지만은 일단은 거기 사실 기술들이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하웨이에서도 실제적으로 7나노 이제 반도체도 이제 직접적으로 독자 개발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수요도 사실 뺏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만 이제 견제해야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도 조금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물론 침투율 자체가 폴더블이 그렇게 빨리 올라온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이폰이 이제 한 2025, 26년쯤에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삼성 입장에서 여기서 더 늘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 시장을 애플이 가져오고 아니면 중국은 중국대로 그대로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손실 보는 쪽은 삼성전자 쪽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폴더블 쪽에서는 삼성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나간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스마트폰 AI 온 디바이스로 만약 가게 된다면 중국에서는 자체 생산이 좀 어려우니까 거기서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뭐 너무 나간 얘기인데요. 온 디바이스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메모리 쪽이 확대되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다소 점유율이 안 논다 해도 삼성전자는 주가가 더 좋을 거긴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결국에는 물론 내년에 뭐 AI 컴퓨터도 만든다고 지금 계속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했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까 말씀대로 삼성전자가 왜 1월에 빨리 조기 출시를 하려고 하는 갤럭시 S24도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가 신제품을 이걸 빨리 회전율을 빨리 돌려야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 점유율을 좀 뺏기지 않는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발빠른 또 대응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JYP, SM,
중국에서 발목이 잡혔다. 아마 그 중국 쪽 공구 음반 관련해서 네.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런 얘기에 눈높이를 지금 증권가에서는 좀 낮추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좀 인식을 해야 될까요? 안 그래도 어제 오후에도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진짜 중국 공구대 판매 추이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가장 이제 노출도가 가장 큰 데가 이제 SM, 특히 레드벨벳이나 에스파 쪽이 그쪽이 이제 비중이 굉장히 크긴 했었는데 물론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이미 데뷔를 한지도 오래된 이제 가수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은 맞는데 문제는 에스파가 이번에 같이 이제 물론 미니 앨범이긴 합니다만은 에스파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는 점이 조금 시장에서 우려로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JYP 쪽은 오히려 일본 쪽이 훨씬 더 비중이 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시 이번에 주가가 다 빠진 상황에서 누가 빨리 반등을 했느냐 여부를 봤을 때는 최근에 어제도 하이브도 마찬가지였고 JYP 쪽은 결국에는 그냥 종목적인 차별화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예, 모든 산업에서 탈중국의 핵심이네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음반 판매 그러니까 이 부진은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음원이라든지 공연 쪽 매출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충분히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멀티 레이블 자체가 이제 물론 SM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JYP 같은 경우는 올해 신인 아티스트가 1개의 그룹이 데뷔를 했지만은 내년에는 3개 그룹이 데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앨범도 11개 앨범에서 내년에는 20개 앨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로테이션이 잘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물론 하이브는 지금 이제 BTS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다 전국도 군대를 갖고 하긴 해서 좀 하이브는 물론 그 다음에 세븐틴이나 다른 그룹들이 뉴진스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와 JYP는 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콘서트 매출 4분기 잘 나올 거고 뭐 JYP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공연했던 부분들이 다 4분기에 이연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로 가장 잘 나오는데 문제는 내년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일본 돔투어도 굉장히 그룹들이 뭐 니즈 그리고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까지 3개 그룹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이제 맨파워가 더 생겼고 내년에는 이제 라이브 제네레이션인가 계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 특히 아레나 투어도 이제 굉장히 준비를 중에 월드 투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JYP 입장에서는 이제는 일본도 중요하지만 북미 시장에서 케이팝가 더 커진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와 JYP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주가가 가장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이제 베이비몬스터 티저 영상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시장에서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건 YG 엔터테인먼트 사실 이슈 제일 많죠. 물론 그거 블랙핑크도 완전체로 그저께 영국에서 네.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 걱정은 그겁니다. 재계하는 건 좋은데 비싸게 사실 재계약을 하면은 그게 과연 좋은 현상일까라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베이비몬스터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지는 게 YG 입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을 네. 지금 준비하는 입장에서 엔터 섹터 내년의 이익 전망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엔터 섹터가 이제 계속적인 확장성을 갖고 가는 단계에서 이제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저번에 저희가 한 번 더 주제를 다뤘을 때 K-팝에서 K를 빼면서 전체적인 팬덤 문화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뭐 세계화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그 소싱, 현지에서의 소싱의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해준다면은 JYP가 그걸 잘하고 있죠.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매출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조금은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엔터가 그동안 갖고 왔었던 상환업에서의 확장성이 더 커질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핑크와의 문제는 너무 비싸게 계약을 하면 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떨궈내는 거기 때문에 저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레벨업을 좀 점검하는 단계라서 주가의 퍼포먼스는 일단 금리 때문에 좀 높을 수는 있지만 뭐 확 무너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엔터 섹터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한번 살펴볼 텐데 관련한 뉴스가 이제 원전 발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원전 8기를 추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원전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원전 분야에서의 새로운 모멘텀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프랑스가 이제 유럽 쪽에서도 원전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긴 한데 그 대부분이 중국 쪽에 사실 원전 쪽이 그동안 많이 공사 경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물론 이제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사실 좋아지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작년 3월 이후부터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2년이 흘렀습니다.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이제 입차 결과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 초에 아마 하나둘씩 나올 거예요. 네네.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체코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나라도 이제 한수원이 이제 입차를 넣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 사업 수주가 드디어 한 건이 이상 나오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뒤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를 보더라도 원전 대부분 종목들이 거의 박스권을 유지하거나 굉장히 그 가격대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2009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도 수주가 난 이후부터 주가가 움직였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다른 섹터와 특이하게 기대감으로 오른다기보다는 본 사업 이후에 대한 이제 향후에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기회에서는 체코나 폴란드 쪽, 사실 프랑스는 사실 그동안 계속 이제 중국 쪽과 이제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우리나라도 예전 우리나라 방산처럼 뭐 체코나 폴란드에 대한 계약을 하게 되면 프랑스도 충분히 입장을 한번 눈높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한국도 한번 볼까라는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도 이제 2차 이제 입찰들이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한두 건 이상 원전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원전도 조금 한 번씩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튀르키예 말씀을 또 주셨고 결국은 본 사업의 수주 소식이 들려와야지 그것을 네. 확인을 해야지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섹터의 투자 전략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도 이제 원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네네. 최근에 우리가 한 2년 동안 어떤 그 테마가 있었냐면 ESG 테마가 있었거든요. 네. ESG 테마가 오히려 퇴색되다 보니까 원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내년 대선이 화두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의 제어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그동안에 전 세계가 캐펙스를 에너지 쪽에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이 석유 시장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을 갖고 가는 상황을 이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자니 ESG에 대한 비용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선택에 대한해서는 원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물론 이제 예전에 2011년에 어떤 일본에서의 안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많이 지나가고 안정성도 많이 담보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유럽은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올해에 부각되지 않은 섹터가 사실은 항상 주도주가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올해 좀 부진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전도 내년에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좀 가져가야 되는 sek터 중에 하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네,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가 확인을 해봤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들어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기자재 쪽이나 터빈 쪽, 뭐 BHI나 우진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 이후에 가장 많은 오른 종목 중에 이제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 아직까지는 그 부식핵에 대한 이슈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결과도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에 좀 대형주도 좋긴 하지만은 좀 BHI나 우진이 조금 기자재 쪽으로 또 특히 BHI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또 이제 거래를 계속 트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안정적으로는 네.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살펴봐야 될 종목들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해 주신 이화진 과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